정도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숙 의원입니다. 예산안 639페이지입니다. 예산안 639페이지. 응급실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억 곱하기 2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예,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양주시의 동서부에 있는 현재 그 예스병원하고 우리병원 서부권의 그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저희가 그 조건이라든지 사항이 되는 그 두 개수를 기준으로 지금 저희가 그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현재 우리 병원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기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송구스럽지만 전년도에 개소를 한다, 9월에 개소를 한다, 뭐 했다가 이제 금년 초에는 또 개소를 한다고 하고 지금 내부적인 그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돼서 3월에 그 정말로 그 개소를 한다는 그 내년 3월에 개소를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 내부적인 어려움이 다 극복이 됐다고 3월에 개소한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본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놓은 부분입니다. 예, 예산 반영은 좋지만 어쨌든 일시불로 지급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분기별 예산이 보조됐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저희가 이제 관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주에 의료 소외 지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642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요. 아동 청소년 건강 증진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페이지 확인하셨나요? 네네네 642페이지. 예.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주된 사업이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그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사업 내지 초기 대응 사업이라든지 그 인식 개선 캠페인이라든지 뭐 자살 예방 사업, 이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 증진 사업, 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등에서 대표적으로 한 8가지 정도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 예방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네네네. 정신질환이 있는지 의심 소견에 대해서 진단하고 투약하는 게 주된 목적이죠. 네 지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연령대가 전 연령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대상에 그 집중해서 편중된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제한점으로 둘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양주에는 아동과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있고요. 예, 그 아동에 관련돼서 아동의 가족을 상담하는 가족센터도 있습니다. 이런 유관기관들의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 예방, 뭐 집단 상담, 뭐 어떤 예방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기가 어렵다면 그런 기관들과의 협업이 가장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12월 1일 날 아동 여성 보호 지역 연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관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 내년도에 이 예산이 감액이 되어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다른 기관에서 저희 그 예산 국비로 내려옵니다 라는 협의를 하더라고요. 그런 협의가 되고 있다는 걸 보건소에서 알고 계셔야죠. 과장님 들으셨죠? 네. 또한 예산 자체가 지금 매칭으로 내려오잖아요. 네. 이 1350이라는 아주 작은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존경하는 이지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한 거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부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 기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이 서식에 보면 자체 재원을 부담하는 경우에 보조 재원 포함 사업과 자체 재원 사업으로 구분하지 않고 보조 재원 사업 하나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10이 더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별도로 사업을 구성하지 않고 매칭 비율을 변경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세부 사업 설명서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정신건강 선별 검사 그리고 정신건강 교육, 사례관리 등이 있습니다. 교육은 외부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중첩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이 부분이 지금 그 회기수를 조금 줄이고 뭐 선별 검사라든지 사례 관리에 집중을 하신다면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그 기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사업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부족하다면 예산 더 확보하셔서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저 감염병 관리과장의 추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네네. 의원님 말씀대로 국도비 보조 내시에 국한되지 않고 사업비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3천여만 원을 자체 시비로 편성을 해서 추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인 교육 사업은 좀 줄이고 집중적인 전문적인 분야 쪽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근데 그 인건비라 함은 한 명의 그 인력이 더 추가된다는 말씀인데요. 네, 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애 주기별 모든 그 대상군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특정 아동, 특히 아동 분야에 대해서 편중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동 사업만 전담으로 하는 인력인가요? 네. 예, 아동 사업을 전담으로 하는 팀에 직원을 한 명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동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조금 네. 더 우리가 대화가 좀 편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염려를 조금 놓겠습니다만은 집중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663페이지입니다. IoT 사업에 대해서 미션을 수행하면 미션 성공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만 원 상당의 금액을 물품으로 주시는 거겠지만 이 사업을 왜 미션을 제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염병 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리하는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당장은 잘할 것 같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좀 나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간격으로 미션을 뭐 걷기를 매일 몇 분 이상씩 하세요. 아니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꼭 고혈압약을 드세요. 이런 식으로 미션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했다라고 수행이 이제 다 시스템에 연동이 돼서 연결이 돼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미션을 수행하게 되면 뭔가 보상품을 주어서 동기부여를 시키고자 하는 방법으로 아마 지침에서부터 내려온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미션을 다 수행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 의료 및 회복비로 활동량계 구입, 체중계 구입, 혈압계 구입, 혈당계 구입, 의료 소모품 구입, 영양제 구입이 있습니다. 네. 각각 인원수가 다 틀린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250명을 등록해서 관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활동량계나 체중계나 혈압계는 체중계랑 활동량계 250개로 산정이 된 것은 신규 등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다 드리는 것이 지침으로 되어 있고요. 혈압계나 혈당계 같은 경우는 혈압이 높으신 분들 그리고 혈당이 있으셔서 당뇨이신 분들 대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인원수가 총 250명이 다 혈압이 있고 혈당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수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 인원에 맞춰서 모집을 하실 겁니까? 이 인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원이 올해도 모집을 해봤는데 150명을
추진을 하려고 150명을 모집했다가는 로스본이라고 설명은 뭐하지만 누락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10%에서 20% 정도 대기 번호를 받아놨다가 이제 빠지시는 분, 미션을 잘 수행하시지 못하시는 분, 내가 못하겠다고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다음 분에서 이제 충당이 되면서 이제 추진을 하는 걸로 해서 250명일 경우에 좀 더 선정을 해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네. 혈당계가 30명입니다. 혈압이 50명입니다. 이 인원이 찰 때까지만 모집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 인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변동이 가능한 겁니까? 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혈압계나 혈당계 같은 경우는 올해 2023년도에 산 용품이 있는데 이것이 다 혈당이나 혈압이 아니시기 때문에 남은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이월시키고요. 나머지 모자라는 분량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더 인원이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홍보하실 때 네, 그 인원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네, 그 인원이 그 초과된 경우에는 대기가 된다라는 거를 꼭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네, 포기를 하실 경우에는 지급된 거는 우리가 회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설명이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675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건강교실입니다. 다과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1인당 15,000원씩 100명한테 지급을 합니다. 다과비 기준이 얼마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과비 기준이 얼마죠? 정도 건강진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원 정도 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어떤 걸 이용하시는 겁니까? 행사 실비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다과비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 편성목을 다과비 등이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거는 임산부 교실을 할 때 출산이나 요가나 이렇게 종류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저희가 한 가지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그러면 임산부 건강교실 다과비 등이라고 하실 게 아니라 그 임산부 건강관리 프로그램 그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지금 이게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임산부 관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임산부 출산도 하고 요가도 하고 뭐 오후에 저기 평일에 오후 프로그램도 있고 주말에도 프로그램도 있고 이 부분입니다. 사업별로 다른.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 하나의 사업에 다과비를 15,000원을 쓴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쓰실 거면 디테일하게 써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편성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676페이지입니다. 신생아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면 다자녀 가정은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자녀의 기준이 몇 명입니까? 2명 이상이요. 네, 3명에서 2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부분 뭐 뒤쪽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홍보하실 때 꼭 명시하셔서 일반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못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홍보하실 때 표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685페이지입니다. 힐링 프로그램 운용 체험비 등 10만 원 곱하기 14명 곱하기 1회. 이건 또 어떤 사업인가요? 예, 건강진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치매에서 가족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근데 한 명에 10만 원씩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되는 게 어떤 사업이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이 돼야 되는 겁니까? 지금 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순차적으로 차수에 따라서 필요한 프로그램과 체험비라고 해서 체험 그리고 또 저희가 어디 외부로 나갈 경우는 입장료나 이런 부분도 들어갑니다. 1회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회는 올해는 1회 맞습니다. 한 번 하는데 1인당 1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보건소 사업이 대부분이 홍보 물품이 굉장히 많고요. 네, 맞습니다. 수혜성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한 명당 10만 원씩 프로그램 제공되는 거는 양주시의 다른 기관에도 전혀 없거든요. 너무 예산을 효율적이지 못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실 때 홍보를 물품이 아닌 홍보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정말 필요한 분한테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심으로 인해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은 조금 적정하게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686페이지입니다. 치매, 공공 후견 지원인 등 40만 원인데요. 이 공공 후견인한테 한 명한테 지금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건강 증진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공공 후견인은 한 명당 20만 원, 한 사람일 경우 20만 원이고요. 두 분일 경우는 30만 원이고 세 분일 경우는 40만 원입니다. 세 명을 관리할 경우 그걸 갖다가 기준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네, 산출은 40명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한 명이거든요. 이분이 보통 공공 후견인이 이제 선정이 되면 보통 이분이 1년 예산상 1년이고요. 예, 요정 예산상 1년 동안 활동하고 있거든요. 현재 등록되어 있는 건 몇 명입니까? 지금 공공 후견인은 한 분이고요. 그다음 후견인은 두 분입니다. 그럼 예산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등록되어 있는 인원에 대해서 예산이 지급이 되는 걸 기준을 하는 게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아닙니까? 이거는 4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럼 예산을 4명으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산출기초 예, 의원님 지적한 대로 그 부분이 더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예산, 네, 산출기초도 그렇게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민 의원입니다. 본 예산 하는 걸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본회의 때 그 말씀하신 것보다 우리 과장님들이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서 뭐 감사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40페이지 세부 사업 설명서 좀 보겠습니다. 이게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 신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의료 장비 구입이 있죠. 2억 7천만 원. 네, 있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봉선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산서실에 있는 그 재증명 발급용, 특히 그 결핵 검사용으로 흉부 엑스레이 그 장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존 장비가 2012년도에 구입이 돼 있고 잦은 고장과 그 노후로 계속 그 발급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국비 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 이번에 내년에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저도 좀 뭐 전문적인 거라서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이게 장비 자체도 비싼 건 비싼 건데 이게 유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럼 저희가 기존에 사용을 하셨으면 그 유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제가 유지 비용 지금 이제 신규 장비에 대한 유지 비용은 아직 제가 그 몇 년 보장 부분은 확인을 못했고요. 기존에 저희 쓰고 있었던 게 있잖아요. 장비 교체라고 하셨으니까 그 전에 쓰고 있었던 게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현재 사용 중인 게 있습니다. 그거는 유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셨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유지관리비에 그 1,000만 원을 제가 예산에 이 진료 장비 유지비로 1,0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해놨는데요.
예, 그 범위 내에서 아마 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리가 아니라 이제 그 오래전에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는 네네. 1,000만 원 유지 비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촬영에서부터 영상 획득까지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기존에 사용하시던 촬영을 하시고 결과물을 보기 전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세요? 말씀 주십시오. 감염병 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팍스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촬영해서 우리가 사진 찍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을 찍자마자 바로 결핵협회로 전송이 되면서 그 판도까지 나오기를 그 하루 안에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지 비용은 2023년에 한 500여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별달로 편성을 따로 안 한 이유는 신규 장비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면서 그 유지 보수가 기본으로 들어 있어서 당장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피하는 것으로 해서 유지 보수 비용을 따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는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고 그럼 신규로 사용하시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몇 년까지 아직 구매를 안 한 상태라서요. 계약 조건은 잘 살펴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 구매를 안 하셨어도 계약 조건은 2억 7천만 원짜리 장비라는 제가 차를 한 대 사더라도 이게 언제까지 AS가 되는지는 확인을 하고 사셔야 되지 않을까? 확인하고 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3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 사업입니다. 그 세부 사업순 내역서 보시면 뭐 다 이해가 가는데 우리 보건진료소 요구계분 사무관리비에 운영 협의회 위원 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만 원씩 32명 4회. 요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염병 관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는 진료소별로 13명까지 위촉을 할 수 있는데요. 연곡이 13명이고 봉암이 10명이고 매곡이 9명입니다. 네, 내년도에는 2명이 또 증가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분기에 한 번씩 연 4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네,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32명이 저희 양주시 그거를 다 몰아서 32명이라고 기재를 해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67페이지 요거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아까 존경하는 강혜숙 의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 3월달에 개소를 하신다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뭐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극복이 되신다고 네네네. 그러할 일은 없겠지만 또 없어야 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게 뭐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지 저희가 확인하기가 좀 개인 그거라 좀 어렵죠. 예, 그 지금 병원 관계자하고 제가 그 직전에 통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내년 3월 개소를 일단은 말씀을 드렸던 근데 부분. 저도 조금 조심스러운 게 지난번에 개소할 때도 그때 확인을 했을 때 다 해결됐다고 문을 여셨다가 얼마 있다가 문 닫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벌써 저희가 믿음을 떠나서 주민들이 이제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저희가 어떻게든 확인을 해서 좀 해야 되는데 꼭 필요로 한데 우리 전에 간염관리과장님께서 이렇게 자료랑 막 가져와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른데 타 지역 이제 저희 뭐 이런 서부 쪽에 병원이 있는가 확인도 해주시고 했는데 참 마음이 아픈 현실인데 뭐 대상지 정할 수 있는 병원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어린이 병원으로 하려 그래도 쉽지 않고 근데 쉽지 않은 거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저희 일이고 그런데 요 부분은 조금 너무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소장님께서 더 네. 잘하실 겁니다. 알고 이거는 있습니다. 확인을 꼭 좀 해주셔서 네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다 지급이 아니라 분기별로 지급을 하시든지 그런 방안을 좀 고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지연 의원님 뭐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네 분이 거기서 생활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에 뭐 생활을 이제 병원과 우리 사회와의 중간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또 하나 말씀이 이게 뭐 9,400여만 원이긴 하나
계속 네 분만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증원을 하게 되면은 또 시설이나 이런 기타 조건들이 변경이 돼서 그 예산을 확보하면서 근데 증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운영위원을 해서 이 네 분이 또 여기 계셔야 되는지 나갈 수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뭐 아니겠지만 입수하신 분들이 가정에서는 솔직히 여기에 계속 머무르기를 원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예, 수도 예, 있을 그럴 수도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면 네, 네 분 말고 저희가 양주시에 몇 명 정도 이렇게 시설을 혹시 사용해야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실까요? 감염병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의 유병률은 이제 책에서는 전체 인구의 1%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26만이면 2만 6천이 위험 요인일 수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다 병원에 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양주시의 정신질환 쪽으로 입원까지 가능한 곳은 송추정신병원이 있고요. 한평주가 있고 또 이번에 새로 개소한 숲 정신건강의학관가 그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입원되어 있는 환자의 숫자 중에서 양주 시민들이 몇 분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뽑아 놓은 것은 없고 다만 이제 그 각 병원에서 주로 송추정신병원에서 행정 입원이라든지 그 계속 입원을 하거나 퇴원을 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심의를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입원을 시켜주세요 아니면 퇴원시켜주세요 이거를 이제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운영 실적 중에 올해가 190명 정도가 계속 입원으로 판정이 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몇 명이 현재 이렇게 정신건강 재활시설에 있어야 될 거라고는 데이터는 없지만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잘 살펴보고 이런 시설이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만약에 병원에서 지금 퇴원하시는 분들을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시설에서 네 분이 뭐 퇴원하시는 것도 그 심의위원회에서 혹시 하시나요? 그 심의위원회가 또 위원회하고는 틀린가요? 좀 다릅니다. 여기 정신재활시설 쪽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럼 요거 네 분을 위한 뭐 어떻게 보면 네 분을 위한 그냥 시설 같은데 네. 그냥 이분들은 계속 여기서 머무르지 않을까란 그런 조금 걱정스러움도 있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게 뭐 190명이라고 양주시에 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다른 지역에 또 입원해 계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양주시 주소지를 가지시고 그러실 수도 있고요. 그럼 그분들이 양주시로 들어오면 또 필요로 한 것도 있고 이게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지자체 기준이 아니라 정신병원이 있는 시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송추정신병원에서 행정심이 들어오는 분들이 다 양주 시민은 아니기도 합니다. 그와 반대로 다른 시에 있는 종합 그 정신병원을 통해서 그 보건소로 심의 들어가는 분들 중에는 양주 시민도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럼 혹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설 자체가 저희가 일반 그냥 흔히 생각하는 가정집인가요? 아니면은 그런 시설처럼 이렇게 딱 그러니까 생활 시설이기 때문에 그 100석의 모 빌라입니다. 그래서 가정집이죠. 출입이 가능하세요, 이분들이? 그분들이 외출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시설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같이 동행을 하거나 뭐 보호자와 계속 긴밀한 유대 관계를 통해서 네 분이 서로 협력을 하면서 동질 의식을 가지면서 건강도 케어하고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좋은 사업이긴 한데 이거 인원수나 뭐 어느 계속 이분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변함없이 이분들이 계속 아까 몇 년도에 이거 맨 처음에 사업 시작하셨다 그랬죠? 22년 11월 4일 날 개소했습니다. 얼마는 안 됐지만 네. 이게 참 필요한 사업인데 인원도 그렇고 조금 네.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4명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분들이 정신 쪽은 숫자는 적더라도 이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지역사회에 파급시킬 수 있는 문제 행동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나 네 사람이나 뭐 40명이나 400명이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숫자보다는 질적으로 4명이라도 잘 관리를 해서
지역사회에 위해가 없도록 그리고 그분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꼭 필요한 사업인데 혹시 이런 시설이라는 거를 그 주위에서 모르실 거 아니에요? 모르실 수도 있고 아실 수도 있고. 뭐 굳이 알릴 필요는 없겠지만 네, 혹시라도 이렇게 알게 되면 분명히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115페이지 방역 소독 사업인데요. 이게 쭉 뒤에까지 보면 1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입니다. 근데 여기 말라리아 방역 사업인데 저희가 혹시 양주시에 올해 말라리아 환자가 예, 예. 말씀하세요. 17명 나왔습니다. 그럼 뒤에 보시면 그 116페이지 보시면 방역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차량인데 탈부착 차량 구입이라 그러셨어요. 250만 원 2대.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증감 사유를 보면 방역 탈부착 구입이 해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네요. 뒤에 세부 내역서랑 앞에 소유 재원하고 혹시 죄송한데 몇 페이지 세분의 네. 역서? 115페이지 15페이지. 방역 소독 사업 116페이지 보시면 방역 탈부착 장착 구입 250만 원 2대 5천만 원 2,500만 원 2대. 네? 2,500만 원 2대인 거요? 2,500만 원 2대 네, 네, 네. 5천만 원. 네, 네. 5천만 네네. 원입니다. 네. 그럼 그 앞에 115페이지 보면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요? 예, 보건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산출 기초가 합쳐져서 5,900이고요. 앞에는 이제 방역 그 탈부착 등이라고 해서 차이가 납니다. 예, 잘못돼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저 설명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에이즈 환자가 양주시에 얼마나 있을까요? 127페이지 내용입니다. 6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저희가 증가가 된 거예요? 조금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전년도에도 이게 올라왔었죠. 네. 그래서 증감 사유에도 금액이 더 증가가 된 거고 네,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네, 네. 건가요? 보조 내시가 또 더 올라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수연입니다. 양주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또 신경 써주시고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이제 예산 편성하신다고 또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질의 앞서 또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뭐 몇 가지만 질의하고 좀 당부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4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장비 구입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비 구입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입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팍스 장비는 네. 그 제조를 하거나 이러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삼성인가에서 하나 나오고요. 또 수입품이 또 있는데 조달로 우리가 이제 공고를 해서 올리면은 조달로 올려서 이제 응찰을 해서 들어오는 방법으로 공개 경쟁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 입찰이요? 네. 네. 언제쯤 구입 예정이신 거예요? 내년 초에 이제 작업을 예산이 수립돼서 이제 쓸 수 있을 내년 초부터 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 저 보건 의료 쪽은 이런 의료 기기라든지 장비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후된 장비들이 없는지 좀 철저히 좀 검진을 또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제때제때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45페이지
42페이지에서부터 뒤로 쭉 보시면은 보건지소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건지소에 대한 내용 예산들이 좀 삭감되어 있어요. 그럼 사업을 좀 축소하신 건가요? 예,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건지소 이 예산은 전반적으로 이 진료 수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품 그 이 구입 이렇게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전반적으로 환자들이 많이 감소돼 있고 또 원예 처방이나 아니면 가까운 병의원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나 이런 그 자체 그 예산 절감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감액이 좀 됐습니다.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의료 취약 지역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보건지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치료 중심에서 또 예방의 중심으로 지금 사업을 또 국가에서도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보건지소의 역할은 좀 중요하고 이 사업 내용을 안에 보면은 그 프로그램들을 뭐 요일별로 다양하게 하신다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그 보건지소마다의 그 요일별 프로그램과 운영 현황과 이 예산을 좀 싹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네네. 예,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과 예, 그 지소를 이용하고 있는 운영 현황 네네. 이런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사업에 그 운영협의회 의원을 2명 증가하셨는데 증가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현재는 몇 명인데 2명을 왜 증가하셨는지. 감염병 관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곡이 13명이고 봉암이 10명이고 예, 그런데 봉암이 10명이고 연곡이 13명이니까 인원수를 사실은 더 늘릴 수 있어서 그 지역의 여건이나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합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가능한 인원이 있어서 2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시는 그 위원회는 몇 개 정도 있나요? 보건진료소위원회는 각 운영위원회 보건소 토탈. 보건소 토탈 그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정신건강 쪽으로 심의위원회가 하나 있고 일단 저희 과는 그렇습니다. 예,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나 6개 정도 저희가 보건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위원회는 한 6개 정도. 네네네. 어떤 위원회인지 위원회 현황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운영위원이 2명이 추가되는 이유 중에 그 봉암진료소에 황방리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그 관할구역이 황방리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위원이 2명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회 구성 현황이라든지 예산 투입, 네. 투입 예산 좀 정리하셔가지고 네. 좀 제출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주신데. 네네. 59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운영인데요. 이 의료기관이 얼마나 한 해에 23년도에 개설이 되었는지. 감염병 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급 이상 개설될 때 의료기관 개설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거고요. 2023년도에 2번 개최했습니다. 탐요양병원과 햇살가득요양원입니다. 그러면 한 번당 한 건씩 네, 개설. 심의를 하신 거네요. 네네. 그런 부분을 조금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 좀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22년도에는 뭐 위원회 몇 번 운행하고 몇 건이 허가가 됐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추가로 기재해 주시면 감사할 것 네, 같습니다. 사업 설명서에 기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지자체 결핵 진단 검사 지원 이 신규인데요. 네. 지금 최근 결핵 환자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질의라기보다는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미리 예방될 수 있도록 예, 좀 이게 국가에서도 많이 좀 홍보해라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조금 지역에서 홍보 많이 하셔서 결핵 예방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 운영. 이 매년 하시는 건가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집 발간됐나요? 2023년. 근데 아직 안 됐습니다. 23년 거 아직 안 나왔어요? 통계집이? 예, 통계지. 저희가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8월에서 10월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기간을 잡았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5월에서 5월 16일 7월 30일로 한 거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쯤 나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내년 초쯤 나올 네, 예정인가요? 원래는 좀 내년 24년 뭐 초에서도 좀 많이 좀 미뤄주고 그랬었는데 예, 나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 24년도가 조금 이렇게 미뤄지면은 25년도도 계속 좀 밀려지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2023년도 처음으로 건강조사 실시 기간을 땡긴 겁니다. 3개월 정도. 이 통계집 발간되면은 의원들한테도 조금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확보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여쭤볼 때는 이 건강에 대해서 질병에 대한 통계를 전혀 답변 못 하셨었거든요. 보건소에서. 죄송합니다. 네. 이 통계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통계집 나오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 위탁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 위탁돼 있습니다. 똑같은가요? 매년 똑같은 데서 하시는 거네요? 예, 보건복지부에서 그 지역 연계해서 대학교하고 매칭으로 해서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하신 것 맞습니다. 같더라고요. 193페이지입니다. 모자 보건 사업. 그래도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몇 차례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등록 인원은 1,075명이에요. 임산부. 근데 건강교실 일은 185명 이용을 하셨다는 건가요? 예, 이거는 저희가 임산부 건강교실이라고 해서 출산이나 뭐 요가나 아니면 정신 쪽이나 뭐 치과 쪽 해가지고 본인들이 신청하셔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아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건강교실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하셨거든요. 예, 네, 그 다양한 프로그램에 한 프로그램당 참여하는 임산부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현황 네, 좀 말씀해 주시던지 아니면 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임산부 건강교실 같은 경우는 출산 준비 임산부 요가 그다음에 산모 구강 관리 우울증에서 162명이고요. 그리고 임산부 주말 프로그램이라 해서 숲태교 교실은 46명이고요. 그리고 임산부 야간 만들기 태교 교실은 65명입니다. 예, 추가로 정리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별로 예. 운영 현황 제출 바랍니다. 네네네. 194페이지입니다. 산모 영양제 구입. 이게 매년 똑같이 구입을 하시는데 이게 소진이 다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임산부는 엽산제와 지금 철분제로 구분을 합니다. 엽산제 같은 경우는 3개월까지 먹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철분제 같은 경우 임신 5개월부터 지금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매번 약 투입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1년에 매년 똑같이 구입을 하시는데 이게 재료가 이게 약이 다 소진이 되냐는 예, 말씀이에요. 소진됩니다. 영양제 지급 현황 가져다 주세요. 네. 또 그 215페이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난임 부부 신청하셨는데 지원 못 받으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지금 전환이 있고요. 뒷부분에 보면은 219페이지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경기형이 있습니다. 예, 형, 이거-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여기 전환 사업에서 못 받으시는 분들은 또 그쪽에서 받으신다라고 네네네. 예, 답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지원을 하셔서 못 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경기형은 신규이기 때문에 아직 지원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7월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7월부터 지원이 된 부분이에요. 예, 예. 몇 분 정도 신청을 하셨는데 몇 분 정도 지원을 지금 받았고 53건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신청 인원이 몇 분, 지원 받으신 분 몇 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 좀 답변 53건 신청해서 53건 예, 지원했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 사회 환경적인 영향으로 난임 부부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인구 정책 등 뭐 출산 지원 정책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국가 차원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지방 이양 사업이 됐잖아요, 이게. 네네. 예, 전환 사업은 이양 사업입니다. 네, 이양 사업 안으로 이 난임 수술비 지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하고 지방에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난임 부부들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이 사업으로 해서 혜택 받으시는 분들은 받으실 수 있지만 또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일몰 사업 현황을 봤는데요. 보건진료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하고 건강증진 사업을 조금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대체된 사업은 있으신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체 사업은 별도로 없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그 예산 삭감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 각 시가소별로 그래서 이제 그 사업 진료소 사업에서 건강증진 사업, 그 건강증진 총괄 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지역을 진료소에서 이제 가까이 계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삭감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총괄 부서 건강증진 사업은 총괄하는 부서 쪽으로 이양을 하면서 사업을 삭감시킨 경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도 처음에서 말씀드렸는데 보건진료소의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서 그 시민들이 좀 다양하게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라 하셨는데 지금 여기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계속 이렇게 일몰 사업으로 삭감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출산 장려 지원 사업도 삭감을 하셨어요. 이게 예산 비율에 의해서 삭감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하셨다라는 이 답변은 제가 좀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추가 답변을 네.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보건진료소 건강 지원 사업의 경우는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또 하고 있어서 연계 운영하게 되어서 삭감한 사유도 큽니다. 은남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은요? 은남보건지소 건강증진 사업은 거기 재활물리치료센터도 있고 건강증진 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강사를 들이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을 하여서 예산을 줄인 상황입니다. 출산 장려 지원 사업은요? 예, 건강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 장려 지원 사업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모자보건 사업의 사무 관리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산 장려 지원 사업도 굉장히 열악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올해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저희가 예산을 가장 많이 증가되거나 신규 사업은 거의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자보건 중에서 모자보건 수첩 같은 거 같은 경우도 아예 공문 자체가 시달이 돼가지고 11호 편성하라고 해서 11호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표준 모자 보건 수첩 제작은 삭감을 하셨는데 11호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이거 11호 세워서 하라고 공문이 시달이 돼서 저희가 11호 세웠습니다. 통합 예산에서. 네, 지금 뭐 모자 보건 수첩 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린 게 아니라 출산 장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린 부분이니까 네. 이 출산 장려 지원 사업은 더 해도 부족함이 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와 비교를 했을 때 저희 지역이 좀 부족하면은 좀 누가 인구 이제 지금 누가 출산하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도 지금 좀 모자라다,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일몰하시지 마시고 조금 좀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핵심 분야는 어떤 곳이에요? 예, 보건센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소 4개과 기준이 되겠는데요. 금년 이 예산 전체 심의 때도 이 말씀해주신 부분도 있어 저도 좀 그 사이에 검토를 좀 했는데요. 감염병 예방, 뭐 건강 증진,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조직 인원도 많이 있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배정이 많이 돼서 이 선택과 집중보다는 이제 사실은 국도비하고 인근 시군의 사업 비교하면서 작정하는 부분이라 어떤 한쪽에 편중돼서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은 좀. 네, 인근 시군 비교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양주시의 특성에 맞게 좀 예산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약자 복지 강화가 지금 국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약자 복지 강화에 좀 신경 써 주시고 아까 그 보건 지소들 네네네. 또 다른 것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문화 가정들 네네. 다문화 가정들 소외되지 않도록 의료 복지, 의료 서비스 다양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해코자 합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를 선포합니다.